자, 이항분포를 한번 봅시다. 자, 이항분포라는 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로 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X의 확률 질량함수는 이라고 했어. 지금부터 니네들이 계속 배울 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확률 변수가 어떤 애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지는 거야. 지금 문제 자체가. 얘는 확률 변수를 뭐로 잡았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부른대. 그랬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우선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대. 그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건 어쨌든 독립시행이겠지.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그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는데. 즉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고 X의 확률 질량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기억하니? 요거 기억하지? 저번 시간에 배웠지? 자, 그랬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확률,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 2가 나올 수 있는, 2개 나올 수 있는 확률, 3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총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뭐가 나올 수 있어? 3하고 6이겠지. 주사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3번 던질 때 우선 아예 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얘가 이항분포고 한 번의 시행에서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그지? 6개 중에서 2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x는 이항분포 b인 3,3분의 1에 따른다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새로운 용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이항분포에서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게 이 b를 쓰고 요 자리에 np를 써서 이거를 기호화시킬 거야. 이 내용이 뭐냐면 n이라는 거는 결국 횟수를 얘기해. 독립시행의 횟수. p라는 건 내가 어떠한 특정 a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뜻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항분포에서 3,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얘는 시행을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특정 사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요 위쪽으로 봐보면, 자, 이와 같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고 기호 b인 np를 따른다. 이때 얘는 얘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기호만 우선 외우면 되고 다른 거는 별로 없어.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거야. 자, 평균을 구할 때 여기에서 잘 보면 NP라고 돼 있고 NPQ라고 돼 있고 이렇게 다소 좀 쉽게 나와 있어.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저거를 한번 봐볼게. 증명을. 자, 보자. 자, X가 이항분포 3,P를 따른데 그러면 횟수를 3번 하고 특정 함수가 나오는 확률이 P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Q는 얘 6건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우리 어떤 특정한 사건이 0번이 나왔을 경우 얘는 Q의 세제곱이겠지. 그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Q가 3번이 곱해질 거 아니야. Q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니까. 한 번이 나올 때는 3PQ 제곱이 되고 2번이 나올 때는 이렇게 되고 3번이 나올 때 P 세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어, 얘네들을. 평균을 구해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해서 싹 다 더했더니 뭐가 나왔대? 요렇게 정리가 된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P 더하기 Q라는 건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을 더하면 전체 확률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평균은 3P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이항분포 B가 3,P를 따를 때 얘에 대한 평균은 뭐다? 3 곱하기 P가 바로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분선을 구하면 3PQ가 나온대. 즉 얘랑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여사건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보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건 요거를 외우면 돼. 요 공식은 뭐 쉽잖아. 이 공식은 n, p를 따를 때 얘는 np고 npq고 루트의 npq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p라는 것과 n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면 돼. 얘는 횟수고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것만 외워주면 된다. 자 다음에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내용이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야. 니네 야구 보냐? 야구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학생들? 알아? 던지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야? 같은 편이지. 치는 사람하고 던지는 사람 그거 알지? 그 정도는 니네 야구 선수 중에서 3할을 친다는 얘기야. 3할이 뭔지 알아? 너 아니? 3할이 뭐지? 3할 타자야. 맞아. 다 아는구나. 예전에 내가 이거 했을 때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학생이. 그래서 야구 너 몰라? 그랬더니 예 근데 혹시 친한 사람하고 던지는 사람하고 같은 편이에요 이랬거든. 그러면 점수가 나냐 이랬거든. 같은 편이면.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봐봐 큰 수의 법칙이란 게 이런 거야. 어떤 3할 타자가 있어. 3할이라는 건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평균적으로 10번을 던져서 3번을 안타를 친다는 얘기잖아. 근데 3할 타자가 있는데 얘가 어느 순간 어느 게임에서 얘가 10번 중에서 한 번밖에 놓쳤어. 그럼 얘 1할 타자지. 근데 얘가 또 다음 경기 했을 때 뭐 1.2할이 됐어. 그 다음에 또 다음 경기를 했더니 2할이 됐어. 그러면 얘가 3할 타자인데 도대체 계속 1할, 1.2할 이렇게 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전 시즌을 통틀어서 봤더니 얘는 평균적으로 결국 3할이랑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는 한마디로 그거야.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근데 말이 안 돼. 6번 던져서 1은 무조건 한 번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느 때 던졌을 때는 아예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3-4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 니네들이 6분의 1이라고 한 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 너희들이 6분의 1 이렇게 지금까지 구한 거.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있지. 어느 순간은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통계학적으로는 통계학자들의 목표가 뭘까? 지향점이 뭘까?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사건 이런 것들이 내가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수학적 확률과 근접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나이스한 통계적 확률 아니겠어? 너무 수학적 확률과 동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통계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결국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이 1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랑 가깝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비슷하게. 그러려고 통계적 확률에서 통계학자들이 요거랑 수학적 확률이랑 가장 비슷한 방법이 뭐 있을까 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큰 수의 법칙이란 건 간단해. 우리가 하고 있는 독립시행의 횟수를 무한대로 늘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주사위를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20만 번 막 경조까지 던지다 보면 결국은 1은 6분의 1 정도의 확률이랑 가까워진다라는 결론이 난 거야. 즉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가장 비슷하고 근사치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횟수를 많이 늘리면 된다. 그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인 거야. 이해갔니? 자 그럼 큰 수의 법칙에서 이거 내신용이야. 이거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거든. 내신용인데 이거 내신에서 내가 예전에 한번 이거 낸 사람을 봤어. 내가 학교를 갔는데 이거를 너희들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뜻만 알면 돼. 여기에 대한 뜻. 자 봐봐. n분의 x라는 건 여기서 봐봐.
여기에서 수학적 확률이 P래.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 얘가 P인 거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n번의 독립습관 사건에 의했을 때 확률 X라고 하면 요거 자체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볼 수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통계적 확률이고 얘가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면 큰 수의 법칙을 쓴다면 큰 수의 법칙으로 계속 늘린다면 얘와 얘의 차이가 점점 줄겠니 커지겠니? 점점 줄겠지. 그러면 얘에 대한 값은 점점 뭐에 가까워지겠니? 0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않니?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이 h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작은 양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양수야. 얘가 0이랑 가까워지면 그 작은 양수보다 작은 값들이 경우가 더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얘 값이 점점 0이랑 가까워지면 점점 많아지겠지. 얘가 양수니까 아주 작은 양수니까 0은 더 작잖아. 그럼 얘가 0에 가까울수록 즉 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전체 값은 점점 0이랑 가까워지는데 0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수보다 작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 이해가? 그러면 결국 얘에 대한 확률 자체는 점점 많아지니까 1이랑 가까워지겠지. 왜냐면 경우가 많으니까. 점점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이해가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1이랑 가까워지려면 요 안에 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사건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 전체 사건과 비슷하게. 그러면 얘 값이 0이랑 가까워진다는 건 h보다 작은 애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지 점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뭐랑 근접하게 돼 있어? 1과 근접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는 1에 가까워진다라는 요식 자체가 바로 큰수의 법칙에 대한 공식인 거야. 그래서 이 뜻만 알면 돼.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해가니 이거?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이제부터는 너네들이 B라는 걸 꼭 써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자, 우선은 MP꼴로 나타나래.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B를 쓰고 요 뒤에다 3분의 1을 써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몇 명이래? 5명의 환자래. 그러면 독립시행에 의해서 5명이란 건 횟수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5,3분의 1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 확률 분포는. 자, x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는 p의 x에다가 x를 쓰고 얘가 5 컨비네이션 x의 3분의 1의 x의 3분의 2의 5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이게 확률 질량함수겠지. 자, 다음에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야.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얘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어? 자, x가 4였을 때랑 더하기 x가 5였을 때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x가 4였을 때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알겠지? 자, 요거는 뭐 너무 쉬워서 요 부분은 자, Vx를 구하시고 했으니까 Vx는 어떻게 된다? 12 곱하기 P 곱하기 Q야. 여기서 Q가 뜻하는 건 1-P를 뜻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에서 평균이 4래. 그러면 16 곱하기 P가 얼마다? 4란 얘기야. 그럼 P는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바로 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는 x의 제곱의 평균, x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뭐를 이용해야 되냐? 자, 우리가 분산은 재평평제이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분산이 얼마였어? 분산이 얼마냐? 이게 3이래. 그러면 평균이 4였으니까 여기에서 16이 되니까 더하면
제곱의 평균은 19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어렵지 않지? 자, 다음에 자, 흰 공 6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3개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이래. 독립시행이겠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180회를 반복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180의 횟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9개 중에서 흰 공이 나오는 건 6개니까 결국 3분의 2가 되겠네. 그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2개 곱하면 평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분산이 나오겠지. 그치? 어렵지 않지? 어우, 야, 연습 문제 숙제했다.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보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앞에서 다뤘던 건 뭐냐면 셀 수 있는 변수였어. 즉 아까 가을이가 얘기했듯이 이거 확률 변수 뭐야? 라고 했더니 네가 물어본 질문에서 0, 1, 2, 3이요 이러고 네가 말을 할 수 있었잖아. 셀 수 있었지 확률 변수를. 근데 이 파트에서 뭐냐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확률 변수라는 건 우리가 확통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변수랑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역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산 확률 변수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는 질량 함수야. 지금까지 한 거. 그 다음에 연속 함수에서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를 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요 두 개 차이인 거야 결국은.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면 우리가 질량 함수, 그 다음에 독립시행 이런 걸로 우리가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였을 때 밀도 함수, 셀 수 없는 정의역이었을 때 밀도 함수야. 그래서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x가 0, 1, 2, 3 또는 1, 2, 3,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지만 연속 함수에서는 우리가 범위로 가 정의역이. 왜냐? 범위로 가는 이유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의 확률 변수들은 전부 다 범위로 나타낼 거야. 거기에 따른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고, 요렇게 우리가 어떠한 확률 변수를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 이제부터는. 자, 그렇게 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x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자. 자, 우리가 어떤 범위를 나타낸다면 이게 y는 fx라는 밀도 함수라고 그럴게. 당연히 얘에 대한 치역은 확률이겠지. 정의역은 확률 변수일 거고.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왜? 확률이 음수인 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fx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래.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A부터 B까지가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모든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였지. 하지만 이때는 뭐다? 얘에 대한 넓이가 1이 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C라고 할게.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a부터 c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얘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제부터 넓이로 가는 거야. 왜?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이 얘기고.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 어떤 확률 변수가 이렇게 따른다라고 했을 때 fx가 마이너스 요거였을 때 이렇게 그림과 같다. 여기에서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이 1이니까 결국은 전체 나올 수 있는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넓이는 1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됐지? 어. 자, 한번 구해볼게. 자, 확률 변수가 fx가 ax인데 0하고 2 사이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0하고 2 사이니까 얘가 0하고 2 사이에서 확률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에 대한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결국 1이라는 얘기지. 그치? 0하고 2 사이에서니까 얘가 ax고,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2a겠지. 여기가 얼마야? 2겠지. 그럼 2a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얘가 1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돼서 a는 결국 얼마다?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네. 그랬을 때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하셔야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래. 0부터 1까지를 구하랬으니까 여기에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얘에 대한 확률이 된다. 정규분포. 자, 우선은 지금 여기 있는 밑에 지금 나간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하나씩 우선 해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규분포.